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연결고리, 바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에게 꼭 맞는 인연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특별한 신호들을 느낄 수 있을까요?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는 9가지 놀라운 신호들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첫째, 함께 있을 때 더할 나위 없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혹은 원래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듯 긴장하거나 어색함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을 과하게 꾸미거나 가식적으로 행동할 필요 없이 가장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을 스스럼 없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단점마저도 쉽게 받아들이고 사소한 실수에도 너그러이 이해해주는 그런 편안한 말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나 자신으로 존재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한 가장 기본적인 인연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자신을 포장하고 타인의 시선에 맞춰 행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 앞에서는 이러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온전히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나의 어설픈 모습이나 남들에게는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고민들도 이 사람 앞에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은 나의 그런 모습마저도 너그러이 받아주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매력이라고 말해주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편안함은 단순히 물리적인 편안함을 넘어선 정신적, 감정적인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혹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 이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와 지지가 됩니다. 이처럼 꾸밈없이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깊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관계의 견고한 기반이 되어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인연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둘째, 시련 속에서 굳건히 지지해주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올 때 진정한 인연은 곁을 떠나지 않고 굳건히 우리의 편에 서서 지지해 줍니다. 우리의 약점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려 노력하며 곤경에 처했을 때 기꺼이 함께하려는 자세를 보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옆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좌절했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용기가 필요할 때 등을 떠밀어주는 힘이 바로 인연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관계를 맺지만 힘든 순간에 비로소 진정한 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막상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둘씩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우리가 가장 취약하고 힘들 때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손을 내밀어 줍니다. 실패했을 때 비난하기보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이러한 지지는 단순히 어려움을 함께 겪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에 강한 회복력을 심어줍니다. 이 인연이 곁에 있다면
어떤 시련이 닥쳐도 두렵지 않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거나 개인적으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이 사람은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진심으로 공감해 줍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주거나 아무 말 없이 옆에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진정한 인연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비난하기보다 그것을 이해하고 감싸 안으며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시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지와 변치 않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만난 관계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선 깊은 인연임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더욱 깊게 뿌리내리게 합니다. 셋째, 진심으로 더 잘 풀리는 관계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있으면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요나 억압이 아닌 서로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현상입니다. 상대방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고 숨겨져 있던 잠재력을 발견하며 미처 생각지 못했던 기회를 마주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개인적인 발전과 성장을 경험하며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해지고 더 용감해지며 더 행복해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함께 있으면 에너지를 잃게 되거나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다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의욕이 샘솟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단순히 응원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거나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때로는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서로를 비춰주며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이처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관계는 진정한 인연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관계를 통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개인이 더욱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하게 됩니다. 넷째,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인연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이나 열정이 식더라도 그 자리에는 더 깊고 단단한 신뢰와 애정이 자리 잡습니다.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외모나 조건 같은 피상적인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서로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인연은 일시적인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관계는 짧은 만남으로 끝나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더라도 다시 만났을 때 어제 만난 듯 편안하고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변함없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젊음이나 외모가 변하고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황이 달라져도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는 서로의 본질적인 가치를 알아보았기 때문이며 피상적인 조건들이 아닌 영원한 인격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치 않는 마음은 관계에 깊은 안정감을 주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줍니다.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이 관계가 변치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진정한 인연은 쉽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닷과 같은 존재입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관계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치 않는 마음과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는 시간을 초월하는 진정한 인연의 증거가 됩니다. 다섯째,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눈빛만 봐도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침묵조차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관계입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 깊은 교감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와 이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공감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두 개의 영혼이 하나로 연결된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때로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 상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표정, 눈빛, 작은 한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예를 들어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어깨를 토닥여 주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의 상황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통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영혼의 대화와 같습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로 온전히 이해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은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며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의 교류, 그리고 서로의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능력은 진정한 인연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공명 현상입니다. 여섯째, 계산 없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손익을 계산하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서로를 돕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무엇을 주었으니 무엇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거래 관계가 아니라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베풀고 배려합니다. 상대방에게 베풀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기뻐하는 모습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지지를 기반으로 하기에 관계는 더욱 투명하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관계 속에서 때로는 주고받는 것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 앞에서는 그러한 계산이 무의미해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주저없이 자신의 시간이나 노력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리고 상대방 또한 우리가 힘들어할 때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곁을 지켜줍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의무감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 그리고 그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진심이 관계를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물질적인 것을 넘어선 마음과 마음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인연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지려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어떤 요구를 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상대방 또한 기꺼이 도와주려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계산 없이 서로에게 베풀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관계는 진정한 인연만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유대감입니다. 일곱째, 성장을 돕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서로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때로는 따끔한 조언을 아끼지 않지만 그 또한 우리가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며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들어갑니다. 서로의 꿈을 지지하고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기만족에 빠지거나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질 때 이 사람은 그에 대한 정보를 찾아주거나 관련 서적을 추천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때로는 내가 놓치고 있던 단점을 객관적으로 지적해 주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비난이 아니라 순수한 애정과 우리가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약점을 보완해주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마치 함께 걷는 길에서 서로에게 이정표가 되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돕는 관계는 우리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주는 소중한 선물이며 진정한 인연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 중 하나입니다. 여덟째,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상대방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응원합니다. 질투나 시기 없이 순수하게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보다 상대방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 그리고 그들의 기쁨이 마치 나의 기쁨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경쟁이나 비교가 아닌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관계는 매우 드뭅니다. 이러한 마음은 관계를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타인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환경에 놓이곤 합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이에서도 미묘한 질투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이러한 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승진을 하거나 오랫동안 바라던 꿈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마치 내가 그 일을 이룬 것처럼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다. 상대방의 성공이 나의 성공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의 삶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조건 없는 사랑과 지지가 바탕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인연은 상대방의 빛을 가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빛을 더욱 밝혀주려 노력합니다.
서로의 존재를 통해 더 큰 행복을 경험하고 함께 성장하며 삶의 풍요로움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의 가치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마음은 관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서로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아홉째, 어색함 없는 편안함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도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마치 어제 만난 듯 혹은 매일 만나는 사이인 듯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관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서로의 존재가 익숙하고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어린 시절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함 없이 대화가 이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처음에는 어색함과 긴장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관계를 쌓아 올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다릅니다. 오랜만에 만나더라도 그 사이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옛 추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치 시간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해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편안함이 바탕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굳이 애써서 대화를 이어나가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야깃거리가 생기고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색함 없는 편안함은 관계의 깊이와 진정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으며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마치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집처럼 돌아가면 언제나 편안하게 맞아줄 인연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큰 위로와 안정을 줍니다. 이러한 어색함 없는 편안함은 관계가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 깊은 영혼의 연결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진정한 인연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9가지 신호들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인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연은 단순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하고 가꾸어 나갈 때 더욱 단단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인연의 역할이며 힘든 일이 닥칠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잘 되는 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서로를 끊임없이 지지해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처럼 소중한 인연들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연이라고 착각하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마저도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진정한 인연인지 깨닫게 해주는 귀한 가르침이 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거나 상대방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인연을 만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감을 주며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관계의 건강성을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하며 당신은 진정한 인연을 만날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혹여 아직 그런 인연을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조급해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인연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혹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적처럼 찾아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며 언제든 좋은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연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인연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이 9가지 신호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고 그 관계를 더욱 소중히 가꾸어 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인연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과 지지, 그리고 성장을 선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인연이 늘 함께하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당신을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항상 순조롭고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눈앞에서는 친한 척하면서 뒤돌아서는 순간 우리의 이야기를 험담으로 바꾸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큰 혼란과 배신감을 느끼곤 합니다. 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남의 뒷담화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티 안 나게 은근히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깊이 파헤쳐보고 그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더욱 단단하며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담화라는 것은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듣기 좋게 꾸며 말하며 쑥덕거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대화는 아니지만 사실 여러 심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복잡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래 티 안 나게 남의 욕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시기심을 넘어 다양한 내면의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그들은 종종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며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직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함으로써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마치 남을 험담하면서 자신이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당신이 잘 될수록, 당신이 행복할수록 그들은 더욱 불편해하고 당신을 끌어내리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당신의 가치가 아닌 그들 자신의 불안정한 내면과 자존감 부족을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아닌 그들의 불안정한 내면을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둘째,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자기애적인 심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남을 험담함으로써 자신이 더 유능하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이는 마치 상대를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때로는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을 깎아내려 자신이 더 나은 대우를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의 불행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거나 없는 약점마저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우월감을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걔보단 내가 낫지라는 식의 생각으로 자신의 불안을 잠시 잊으려는 것이죠. 또한 쌓인 감정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뒷담화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동의 불만을 공유하며 연대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스 해소 방식은 결코 건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악순환을 반복하며 그들의 내면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기보다는 타인의 삶에 집중하며 자신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투사하는 데 몰두합니다. 그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식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특정 집단과의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뒷담화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공동의 불만 대상의 상사, 특정 동료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다지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집단이나 특정 인물을 비판하며 집단 내의 결속을 다지는 행위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집단 동일성 유지를 위한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뒷담화는 마치 비밀스러운 동맹을 맺는 것과 같아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고히 하고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미묘한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들의 존재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자존감 부족을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채우려 합니다.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거나 긍정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대신 상대의 단점을 찾아 비난하며 공동의 관심사를 형성하려는 심리입니다. 이는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의 결점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며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자신을 향한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잠시나마 자신의 무가치함을 잊으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결국 더 큰 공허함만을 남깁니다. 당신은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싫어하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는 유형입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도 싫어해야 한다고 강요하며 다수의 의견에 기대어 자기 합리화를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립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 혼자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시키려 합니다. 또한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말을 옮기는 유형도 있습니다. 욕은 하고 싶지만 책임을 지기는 싫어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며 간접적으로 험담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떠넘기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퍼뜨리며 주변을 오염시키려 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감정적인 전염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뒷담화는 때로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체를 보호하는 진화 심리학적인 순기능을 가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수직적인 상하관계에서는 뒷담화가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뒷담화는 불신과 오해를 낳고 건강한 소통을 방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조직이나 관계 전체의 분위기를 해칩니다. 심지어 뒷담화는 개인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뒷담화가 만연한 환경에서는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이는 생산성과 행복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을 고려할 때 뒷담화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마음은 소중하며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당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존엄성을 지키는 능동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타인도 당신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지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첫 번째,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당신을 몰래 험담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분리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너무 깊어 고통스럽다면 상대방에게 어떠한 감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슬프더라도, 실망했더라도 그 감정을 상대방 앞에서 드러내지 마세요. 오히려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당신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당신의 감정이 더 이상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나는 너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아라는 단단한 내면의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전달해 주세요. 이것은 당신이 상대방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그들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데 사용하세요. 감정적인 거리를 둔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외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당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이 당신을 슬프게 했는지, 어떤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는지 등 당신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스스로 통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명상, 일기 쓰기, 운동 혹은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대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쏟아붓는 대신
당신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세요.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마음이 곧 당신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거리는 마치 투명한 보호막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닿는 것을 막아주고 당신의 내면을 보호해 줍니다.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것이며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다루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소중히 다루세요. 두 번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당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불필요한 연락이나 만남은 피하고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이야기는 단호하게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대화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넘어설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더 작고 무가치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는 당신의 가치를 대변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에게도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전에 당신이 상대방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거나 당신의 불편함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연락을 잠시 끊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이 설정한 경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려 들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세요. 당신의 확고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는 당신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마치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을 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공간은 당신의 생각, 감정, 에너지, 그리고 시간을 보호하기 위한 신성한 영역입니다. 경계가 모호하면 다른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공간을 침범하게 되고 이는 당신의 에너지 소모와 감정적 고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호하지만 예의 바르게 당신의 경계를 주장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이는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타인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삶에 머물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세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삶에 집중하고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최고의 복수이자 가장 강력한 증명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스스로를 위한 깊은 자기 사랑과 치유의 과정입니다. 상처는 때로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우리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상처로 인해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상처보다 훨씬 더 크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당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세요. 작은 성공들이 쌓여 당신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들을 구축하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당신의 성장을 기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당신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사랑과 지지를 아낌없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당신의 내면이 단단해질수록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당신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당신의 빛나는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인공이며 행복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을 포함합니다. 당신의 관심사를 확장하고 지식을 쌓으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세요. 당신의 내면이 풍요로워질수록 외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투자는 당신의 자존감을 확고히 하고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누구보다 먼저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당신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오히려 당신의 삶을 망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회피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 관계의 단절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유한하며 소중한 시간을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에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세요. 죄책감을 느끼거나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는 당신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지지와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페이지를 넘기고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은 자유롭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당신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은 당신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긍정적인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불필요한 관계는 마치 당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고갈시키는 흡혈귀와 같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해줄 사람들이 항상 옆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별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몰래 티 안 나게. 당신을 험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당신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 자신과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투자하세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는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은 당신이 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거나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 자신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 마세요. 당신의 내면에는 무한한 회복력과 강인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은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엇보다 귀합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며 당신의 단단한 마음을 지키고 더 나은 당신의 삶을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용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그림자에 가려져 당신의 빛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한 여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와 큰 깨달음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